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준비한 방송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들 방송은요, 모든 저작권이 저에게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는 광고가 1원 한 장도 수익이 붙지 않습니다. 구글 코리아 측의 모종의 정책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지금 삭제를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마 11월 5일이 지나가고 지금 빅테크나 이런 구글이나 혹은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발호를 할 시간 여유는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과거 민주당 정권이 오바마 때도 그랬고 전략적 인내, strategic deterrence, 혹은 이제는 확장된 억제 전략, expanded deterrence, expanded strategy,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런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외면할 수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연 미국에서는 무엇 때문에 미국인들은 한반도의 통합에 대해서 외면하는가? 왜 무시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반도에 한 7차례, 8차례 파견 근무를 해봤고 미국의 그린베레 부대 출신입니다. 특히 미국의 그린베레는 미국의 탑 티어에 속하는 미국의 특수 특별 부대입니다. 즉 스페셜 포스, 우리 치면은 특전사 같은 부대인데요. 여기서 그린벨의 출신이었던 전역한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하는 우리 멋있는 아저씨가 한 분 있어요. 이 사람은 저기 어디냐면 미국 민주주의 재단인가 하는 재단에서 사무총장 역할도 하고 이분이 이번에 특별히 한 얘기가 이번에 미국의 통신사 UPI라고 하는 곳에 이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요. 지금 저희 채널 통해서 판매되던 이 측백나무 오일이 사용하신 분들 중에 보니까 이 무릎 관절에 이거를 바르고 굉장히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있고 특히나 6학년, 7학년, 8학년 우리 연로 하신 분들 가운데 변비로 고생을 하다가 이거를 따뜻한 물에 타 먹고 변비를 고쳤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타이가 있겠지만 측백나무 오일이 함유된 비누도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은요,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26가지 약재를 저온에서 약의 액기스로 추출하고 그것을 향기로 만들어서 향기를 포집한 후에 다시 이렇게 정결하게 하얀 물처럼 만들어낸 특수한 향기를 마시다라는 그 소재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음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될 텐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를 통해서 실험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 많은 사례를 보고 있는데 뭐 가격 대비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 제품을 소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즉 세계 전략 구도 하에서 한반도라든지 전 세계의 지정학, 정치 경제학들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전략가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하는 현재 아태 전략센터의 부대표로 있고 과거에는 한미연합사에서 작전 참모를 하셨고 또 미 특수전 사령부 스페셜 포스의 그린베레 부대에 대령으로 예편했던 아주 현장 매니저 이분도 뭐 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달고 나와야지 뭐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런 중령 대령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별을 안 달았다 그런 차이밖에 없고요.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에도 육사 한 21기부터 30기 초반까지 훌륭한 장교들이었지만 억울하게 영삼이 때 소위 뭐 하나의 척결이다 뭐다 해갖고 아주 가장 우수한 자질의 장교들이 장성으로 진급도 하지 못하고 또 설령 장성이 갔다 하더라도 일찌감치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을 당했죠. 물론 김영삼 때 국정원장 했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권영해 장관은 현재 지금 호주로 지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 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따뜻한 곳이 그리웠을까요? 아니면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도망을 간 것인가 알 수는 없는데 좌우지간 지금 그렇게 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현재 5.18 단체로부터 지금 고발을 당하였고 또 광주시로부터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80년 5.18 폭동 사건 당시에 지금 북한군이 내려왔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데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앞뒤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한쪽은 민주화운동이면서 한쪽은 북한군이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 믿는 교회 장로님이 할 얘기는 아니죠.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돼. 한 가지 얘기. 자, 권영해 전 안기부장께서는 빨리 돌아오셔갖고 진실을 좀 얘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실을. 무슨 진실이냐면은 본인이 안전기획부장이 있으면서 대공수사국에다 지시를 했대요.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압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있었던 공작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간첩수사는 대공수사국에서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그 시절에 우리 공장에 공장장, 부공장장 했던 선배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아유, 권영해 부장님이 연로하셔서 지금 너무 많이 드신 모양이구나. 내가 모르는 일을 그 양반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웃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영해 부장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장로라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호주에서 돌아오면 꼭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현상이 바로 서고 기왕의 진실을 밝히시면서 그동안 따로 해외에다 숨겨놓은 돈이 있잖아요. 한 절반만 내세요. 절반만 내도 수천억 원이 될 텐데 그 절반을 내시고 그래도 조금 죄에 대한 탕감을 좀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 깜빵 가가지고 도르코 그 연필 깎는 칼로 배 그으면 죽어집니까? 여기를 걷어야지 여기를. 경동맥을. 아니면 어딜 가야 돼? 여기 맥박 뛰는 여기 손에 여기를 그었어야지. 근데 무슨 기름기 많은 그 배 거기를 갖다 이렇게 그어 놓으니까 당시 국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야, 육사에서는 자살할 때 도르코 칼로 기름덩어리 많은 배돼지를 그으라고 가리킨단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꽤나 많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검을 사용해서 알지만 대검 같은 게 그 살이 거집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자의 젖가슴을 갖다 두부처럼 이렇게 싹 도려낼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응? 그 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간첩들이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선전선동하는 것 갖다가 그대로 지어서 사실인 양 그러면 안 되죠. 응? 그러니까 권영해 부장님은 이번에 빨리 오셔서 좀 어른답게 하세요. 그래봤자 당시 그 양반이 그 안기부장 할 때 저보다 어린 나이였어요. 50대 중반에 그걸 했는데 좀 양심껏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육사까지 나온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사나 몰라. 응? 육사 나온 사람들이 국정원장 하고 나가서 하나같이 다 그 꼬라지잖아. 이종찬, 임동원, 천용태, 권영해, 이병호. 응?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 응? 겁들은 더럽게 많아갖고 말이야. 응? 공작 하나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 권영해 부장님 이번에 돌아오시면 꼭 좀 양심 선언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반도는요 전 세계 특히 미국 한 데 있어서
군사 전략상 또 군사 지정학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복합적으로 한반도만큼 중요한 곳이 미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린치핀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반도만큼이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한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늘 미국의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 미국의 이익 선상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져봤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조차 야, 왜 통일을 외면하고 있는가? 통일은 유니피케이션이죠. 자, 외면이라고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야, dismissivene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야, 미국의 전략가 여러분들, 당신들은 말이야 한반도 통합에 대해서 남한이 접수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외면하려고 그러지? 이런 지금 풍조가 만연돼 있다는 걸 갖다 이번에 맥스웰 대령이 꼬집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게는 말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 체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한미 동맹에 장기적인 안보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왜? 한쪽만 보게 되니까.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상향적으로 책상에서 페이퍼하고 두들기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처럼? 국정원처럼. 그러니까 미국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게는 남북 간에 살고 있는 소위 한민족이라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코리안 피플에 대한 자결권을 민족 자결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뚜렷하고 명백한 대의 명분을 미국에서 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디스카드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 결정론자들의 이 의지가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현재 지금 한반도의 역사나 지금 미국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역사나 어떤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이란 뭡니까? 수학에서도 이 변곡점이 있게 되면 어떻게 예를 들어 하얀 거북 날아가다가 다 올라선 것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북한 괴뢰 집단의 김정은이라는 애는 평화 통일의 마지막 불씨조차도 지금 꺼뜨려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국가 이체제로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생각을 했는지 자유통일, 평화통일, 체제통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장하고 있는 8.15 독트린을 지금 현재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요. 절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죠. 피동적인 입장만을 견지하고 또 수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 간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현 상태야말로 마르고 닳도록 이 상태로 유지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우리가 투입해야 될 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럼프 포카판으로 얘기하면 이 포카판에 판돈을 걸어야 돼. 근데 자, 안 걸자니 뭐하고 여기서 죽을라니 그것도 또 망설여지고 대단히 지금 애매모호한 이런 데예요. 근데 이미 두 판, 세 판, 네 판 걸면서 판돈은 한참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먹기는 먹어야 돼.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얼마만큼의 여기다가 베팅을 할 건지 여기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시키고자 하는 즉 남한이 중심이 된 흡수 통일, 남한의 접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만약에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계획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섞입니다.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전쟁의 위험성이 있어요, 우선. 그 다음에 북한 내부적으로 내파돼서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 지정학적으로 계산착오를 통해서 갑자기 인민해방군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밀고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착오, 착각, 착시 현상들이 심각해진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한반도에 있어서 유니피케이션, 통합, 통일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전략적 인내니 뭐 확장된 뭐 전략이니 있다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을 합치시키는 듯하게 그렇게 외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왔죠. 특히나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사실 워싱턴 선언이 뭐 이런 조 바이든과 맺어진 얘기는요. 저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의 김정은이라는 놈이 지금 푸틴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판에 러시아군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소위 용병을 갖다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야, 바다 건너는데 굳이 우리까지 신경 쓸 거 없잖아. 그까짓 거 그놈들 뭐 통일하든 말든 외면하자 우리가. 뭐 걔네들 뭐 죽든 살든 우리가 뭐하러 신경 쓰냐. 우리 미군들만 잘 있으면 되지. 이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외면하는 풍조가 지금 더욱더 강화되고 거세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한 괴뢰 집단이 국가도 아니죠, 얘들은. 그런데 용병을 제공했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러시아에다가 이 용병을 제공하는 이 행태가 우리 한미 간의 이 동맹이 있죠. 우리 한미 동맹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 특히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부자연스럽게 분단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해방 이후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고 친탁 반탁 운동이 있었고 그러다 결국에 남한 내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가 세워졌고 그해 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한국이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북조선의 김성주가 만들어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분단이라는 체제가 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해결을 해야만 중국 공산당도 깨부실 수가 있고 러시아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에너지 사업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알래스카 베링해를 통한 베링 해협을 철도 도로로 지하로 뚫어서 미주 뉴저지 뉴욕에서 혹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만들어놓은 물건도 열차와 도로를 통해서 아시아 대륙 통해서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장기적인 한반도에서 문제를 자연스럽게 좀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북한의 독재 권력 체제, 미신 왕조 숭배 체제를 끝장을 내고 자유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걸 갖다가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나 미국의 특히 민주당 정권 이런 데서는 통일을 외면하는 풍조로 지금까지 하나의 전통으로 유지해 왔어요. 야, 남의 나라이라 우리 간섭하지 마. 굳이 한국 애들 죽든 살든 우리가 왜 간섭하겠니? 놔두자. 적당하게 우리 무기나 팔아먹고 그러고 그냥 악의 축으로 상대편으로 북한이나 하나 놔두고 그렇게 장사나 하자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 만족 아니란 상태, 미국은 더 이상 안주할 수 있는 자기 만족에 국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왜? 미국이 과거 팩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미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거의 독점적으로 패권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번엔 지났어요. 왜? 잘못된 이념과 정치에 의해서 미국의 저력이 파괴가 된 때문이죠. 자, 혹자들은 세미나 같은데 이런 얘기합니다. 소위 백묵 들고 학교에서 설치는 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평화통일은 몽상일 뿐이에요. 김정은이가 평화통일에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떻게 김정일이 같은 놈이 평화통일에 찬성을 하겠어요. 평화통일을 하게 되면 지놈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놓치고
다달이 그 상납받는 전국 팔도강산의 미녀들하고 꽃다운 아가씨들 수천 여들 데리고 놀아나는 그 재미가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정은이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란 놈은 절대 평화 통일에 찬성할 리가 없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압박을 해도 나 핵 쏠 거야 이러고 이제 겁이나 주려고 덤비고 막내 짓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건요. 자, 여기서 평화 통일이라고 할 때 이게 북한 괴뢰 집단의 상층배구 권력 집단 애들의 우리와 혹은 미국과의 합의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합의? 이건 아닙니다. 이건 결코 북의 저 괴뢰 집단들 애들하고는 어떠한 식의 양국가 간 지배 계급, 상층 계급 간에 합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북한 괴뢰 집단이 걔네들도 지배 계급들이 있잖아요. 그 북의 지배 계급들이 합의를 전제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평화 통일을 위한 비상 계획이 있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contingency planning이라고 하는 거. 응?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런 비상 계획을 갖다 우리가 뭐 평화 계획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집니다. 왜? 평화 통일한다고 합의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한국은 모두 국가 이익을 보호 강화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북쪽 애들 갑자기 야 우리도 평화할 거야 이러고 나오면요. 합리적이고도 장기적인 또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이런 해법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게 될 수가 있죠. 이거 뭐지? 이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같이 합의를 한다고?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자, 문재인 때 핵을 더 이상 안 만들겠다. 거짓말 했잖아요. 문재인도 얘기하고 정영이도 그러고 서훈이도 그러고 이 악랄한 이 간첩 세력들이 미국까지 가서 거짓말해서 결국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하노이에서 두 번 만나서 나중엔 하노이에서 회담을 갖다 다 물려버리진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직 디스멘탈, 뉴클리어 디스멘탈라이제이션, 즉 비핵화만 쳐다보는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관점만 갖고 있죠. 자, 이제는 이런 관점들이 지금까지 북조선의 김정은과 그 애비 김정일, 그전엔 김일성 이런 살인마 광신도 우상숭배 교도들에 의해서 그 신도들의 신인 이 파라오들 이놈들에 의해서 그 독재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을 해왔어요. 늘 관리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한 번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북을 격침시키겠다. 이걸 우리가 아직 못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관리자 차원에서 생각. 응? 전쟁이나 더 심한 과정을 겪어서 국가와 민족을 통합하겠다, 접수하겠다 이런 생각은 방기한 채, 포기한 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저 우상 숭배 교도 집단들의 거기 괴수들한테만 유리한 조건이 되어 왔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이제는 70년도 넘었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을 하는데 이때 통합은 한반도 길을 세우는 게 통합이 아닙니다. 인공길 없애버리고 태극기로 통합하는 게 바로 진정한 통합이 됩니다. 자,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괴뢰 집단, 그리고 또 리퍼블릭 코리아, 대한민국은요. 현 상황이 제로섬 게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도 물러설 수 없어요. 김정은이란 저 돼지 새끼는 자신의 이 독재 권력을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북한 수용소에 소위 북한 왕국의 노예들로 거기다가 전락시킬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괴뢰 집단 김정은이가 운영하고 있는 저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밀어넣는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나라 지휘부터 먼저 날려버려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야말로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가 성립이 되어야 돼요.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저 북의 괴수 김정은이는 이러한 자기 개인의 이익과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안에 동의를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통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야, 남조선, 니네는 지금 평양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 갖고 통일하겠다는 흡수 통일 아니야? 우린 거기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 이러고 나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레짐 체인지를 하고 북에 저 공산 괴뢰 정권 김정은이를 제거한다고 하는 이 통합 계획을 강력하게 밀고 나아가야만 그나마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즉 북의 김정은 체제를 괴멸시키고 제거하고 없애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눈앞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통일의 초석을 닦는 길이다. 통일을 위한 우리가 기초, 첩경을 닦는 것이다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전쟁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북한 자체적으로 내파돼서 붕괴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북한의 엘리트들에 의한 북한 공산주의 사회가 체제가 붕괴돼서 소위 말하는 여러 명이 지도해 나가는 집단 지도 체제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는 북의 지배 계급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평화 통일을 우리 합시다. 이러한 리더십이 등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 간에는 체제가 진화된다든지 전쟁 없이 뭔가 어떤 미래를 향한 가지각각의 십양십색의 오만 가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남북 간에 결코 순탄하게 평화롭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긴장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남북 간의 모든 사람들이, 소위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원한다? 진정으로 그것을 갖다 바라는 희망지대다? 라고 한다라면 그 통합과 접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결과나 과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김정은의 독재 권력이 상실된다고 하는 점이죠. 그렇죠? 김정일의 독재 권력이 상실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은 미국이 원한다고 대한민국이 원한다고 그 뜻을 받아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절대로 김정은이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받아들인 순간 자신의 독재 권력은 상실되고 본인은 오갈 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끝장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적인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북으로부터의 핵위협, 군사위협, 또 인권유린, 이 모든 더러운 국면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명확하고 굳건하게 확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는요, 바로 안보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이 없는 비핵화 지역이어야 되고 경제적 활력에 가득 찬 그런 지역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때 비핵화는
dismantleization.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말하면 핵 불능이 되어야 됩니다. 비핵화가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북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유입시켜줘야 돼요. 즉, 사상을, 문화를, 그리고 뭔가 풍조를 북에 유입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북한 혁명은 북한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북한 내부의 변화를, 북한을 개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다?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중심이 된 체제 변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끔 북한의 변화의 핵심은 뭐다?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사조를, 외부의 객관적인 정보를 북한 내부에 보내주는 거예요. 문화를 유입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유입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식을 그들에게도 전파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외부로부터 들어간 정보가, 외부로부터 들어간 문화가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각성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집단적인 생각을 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들 스스로가 자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에게는, 즉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은 옆에서 아첨을 하고 있는 이 왕별, 이 똥별들, 이 북한의 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이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바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들어오는 정보가 이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위험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국가 이 체제로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호를 쓰고 있잖아요.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야말로 김정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래를 해, 춤을 춰, 연극을 해, 드라마를 만들어, 영화를 만들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 이것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김정은에게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번영하고 자유롭고 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아무런 고마움이 없지만 우리에겐 자유가 있잖아. 근데 북한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 이 자체야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북한 주민들의 머리, 내 구조를, 그들의 눈빛을 흔들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북한 주민들도 동영상을 봐서 알아. 우리가 보내주는 USB 봐서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야, 우리도 저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좀 형제 자매로 우리도 좀 잘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특히나 장마당을 통해서 더더욱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야말로 북한 김정은 우상숭배 독재 권력에게 닥쳐 불어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가장 위험한 실존적 위협이다 이거예요. 과연 이대로 갔다간 우리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 김정은이 이런 판단하고 있다고 지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외부로부터 강요된 변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흡수 통합이라는 통일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정은 독재 권력이 무너지고 엘리트들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가 확립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 체제는 붕괴시켜야만 하고, 그리고 자유통일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니피케이션, 통일이라고 한 이것은요, 저는 통일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통합이고 원래 우리 땅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도로 접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요,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천명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점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할 경우는요, 이 최종 목표, 파이널 고울이 되겠죠. 혹은 최근에는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최종 목표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인가라는 것이 지금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정치 해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규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뭐겠어요?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국가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절대 불변의 가치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비핵화 떠들어왔지만요. 비핵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절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아니라 불능화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란 놈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이 돼지 새끼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절대 우리 꿈 같은 이상의 통일은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 불가능하고 접수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님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이 못된 돼지에게 뭔가 이놈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모종의 혹독한 시련과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이 돼지가 이놈이 지금 개과천선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얘는 죽어도 개과천선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 없애야 되죠.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8.15 통일 독트린을 우리의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고지상의 도덕적인 규범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규범. 이 도덕적인 고지를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 위주로 한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통합을 접수를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무관심해 왔죠. 굳이 애써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어요. 누가? 미국 애들이. 자, 그런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모든 정치적인 고려, 외교적인 생각, 군사적인 평가, 판단, 정보 차원전에서 행위들이 모두가 한 번 더 관련되어서 통합된 미래, 가까운 미래 얘기합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로 되어가는 유니피케이션, 유니파이드 코리아 피닌슐러를 생각해야 돼요. 동시에 미국이나 한미 동맹은 전쟁을 회피하고 전쟁 대신에 통합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의 김정은 집단이 섣불리 이 핵무기 내지는 유사 핵무기를 가지고 그래서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다 포함됩니다. 이따운 무기들을 가지고 장난할 수 없게끔 그들의 사용을 억제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못하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힘을 기르고 내부 변화를 스스로가 촉진시키고 촉발시킬 만큼 그 여건을 성숙시켜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북 전단 사업이에요. 그러나 현재 천만다행인 거는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군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자생적인 그 혁명 저기대 애들이 조직이 생겨나고 반김정은 활동을 하면서 먼저 중국으로 나간 아이들이 삐라 전단을 만들어서 지금 평양으로 좀 집어넣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무능력하고 기백이 없고 생각이 없어도 그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 용감한 우리 평안도 출신 반김정은 체제의 혁명 저기대 우리의 요원들이 지금 중국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천만다행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미연합군은요 철저한 이 작전 계획의 최종 군사 목표를 뭐다? 북의 김정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각성을 통해서 내부적인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사상이 바뀌고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통일 프로세스에서 전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게끔 하는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공작 사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있는 데가 지금 국가정보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안 되고 있죠. 물론 미국 CIA도 지금은 많이 퇴색돼서 그 일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기구가, 첩보 공작기구가 근원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중간은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비론이나 양시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실로 한반도 기간인 태극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상을 보여야만 합니다. 자,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절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해법이 뭐다? 그것은 바로 접수통일입니다. 흡수통일입니다. 하나로 우리가 땡겨서 우리 태극기 깃발 아래 하나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과거 스트래티지 디터런스, 전략적 인내, 이따오 헛소리 망언을 미국 애들도 하면 안 돼요. 응? 이런 캐캐묵은 사고방식을 미국도 버려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이 11월 3일이에요. 이틀 후면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가 전망하기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암살된다거나 또 부정땡땡이나 조작땡땡을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가 랜드슬라이드를 할 것은 뻔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통해서 장난질을 엄청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특히 정책을 다루는 우리 전략가 상층에 있는 이반자들은 지금 이제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부터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이 정권에서 평화 하면서 거짓말을 해오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이 모든 게 뭐냐면 유엔군 사령부 쫓아내고 주한미군 철수해서 한반도를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하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역으로 북의 김정은 독재 권력 우상 종교 단체를 없애버리고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큰 변화 그리고 재앙을 수반한 변화도 올 수 있습니다. 재앙을 catastrophe, disaster, genocide 이와 같은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 재앙을 수반하는 변화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바로 우리의 통일, 통합, 흡수가 불가피하다.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정신들을 차려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상을, 어떤 가치를, 이념을 그냥 교과서적인 혹은 책상말에서 떠드는 대로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나이브하다 그러죠. 이런 생각을. 유치하다. 어린애 같다. 이런 평화스러운 통일 과정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뭐다? 다시 강조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의식과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역사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보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정보 유입을 위해서는 뭐다? 바로 전단 살포를 해야 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 같은 데는 지금은 할 수 없겠지만 체질을 바꾸고 기존의 국정원 체제를 없애서 새로운 비밀 첩보 공작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단체에 주는 돈, 성인재산 126조 3천억 아니에요. 그거 1년 360으로 나누면 3,620억이 됩니다. 그러면 3,620억이면 뭐 유럽에 가 있는 북조선 애들, 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가 있는 애들 전부 다 마대에다가 그냥 쓸어 담아올 수 있겠죠. 하루 치면 돼요. 3,620억. 열흘치 3조 6,200억 같으면 충분하지. 충분해. 뭘 해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각성을 전제로 해서 남북의 경제 통합도 해야 되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다
공연불에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 본연의 천부 인권의 이 명명백백한 인간 본연의 권리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을 각성하게 될 때 북한 내부로부터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될 것입니다. 그 싹이 쑥쑥 자라서 커다랗고 싱싱한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통합을 이뤄낼 수가 있고, 그럴 때 미국도 똑같은 궤도 선상에서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미국도 베링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급망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주가 되어서 자유, 민주,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져야죠.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김정은 공산교회의 집단이 하고 있는 저런 형태로는 절대로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스러운 하나됨은 결국 최종적으로 세계 평화의 주춧돌이 됩니다. 세계 평화의 기본 초석이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만약에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내부적인 주민들의 각성을 통한 이런 그 남북한 간의 한반도에서 통합을 미국이 계속해서 외면한다 그러면요, 이것 또한 역시 미국이 늘 주창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반일 뿐이지 그 어느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국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최종 목표는 무엇이다? 바로 통일 대한민국이다. United Republic of Korea. 국호도 정해졌어요. 통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얘기는 선행이 뭐다? 대한민국이 선행이 됐다는 얘기야. 네? Republic of Korea가 선행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United,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거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현재 북한과 한국 지역의 극심한 격차로 인해서 현재 북한 지역 주민들의 내부 동요가 너무 지금 극심합니다. 곧 붕괴되기 직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트럼프 정부가 곧 들어서게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를 표방할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이러한 트럼프 신행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지금 윤 정부는 시간이 없어. 오늘 밤이라도 짐을 꾸려서 국정원장을 보내던 외교부 장관을 보내던 트럼프 캠프에 가서 분명한 한국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안 하고 지금 사보타지를 하고 있죠. 언제 가서 주워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통합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 내부에 올바른 객관적인 진실의 정보가 유입되어져야 됩니다. 그 유입을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다? 풍선 전단을 통해서, USB를 통해서 그렇게 북쪽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북한이 도발한다. 그럴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초전박사를 통해서 완전히 잿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평화는요, 힘의 근본으로 하고 힘을 위주로 한 평화가 될 때 평화되는 겁니다. 이 입으로 저 공산당들 떠든 식으로 입으로 떠든다고 평화되는 거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반도를 진정한 평화의 지역으로 수복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아마 남북 한간에 2km, 2km, 4km가 된 155마일 휴전선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유엔부터 다들 이주를 해와서 앞으로 한반도에 정착을 하게 될 것으로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북한 지역은 우리가 반드시 금방 휴전선을 허무는 게 아니에요. 유엔군 사령부가 주관이 된 북한 지역에
임시 행정 체제가 Transitional Administration 이런 임시 행정 기구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과 거의 GDP가 비슷한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격리시켜서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북쪽에 사는 주민들이 자치 능력이 함양이 되어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북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기 결정을 가지고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통합이 돼야지 미리 갔다가는 독일 꼬라지가 납니다. 서독이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도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남들의 전례를 보고 꼭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며칠 후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할 텐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고추 세워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새벽에 처음으로 2024년도에 들어와서 북쪽 애들이 ICBM을 발사했어요. 정은이가 그동안 참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5차례 정도에 걸쳐서 대략 최고 고도 한 3,000km에서 6,000km에 달하는 이런 최고 고도를 갖고 사거리 대략 1,000km에 달하는 이런 ICBM을 발사를 했죠. 그런데 이 북한 놈들처럼 이 수도, 저희들이 말하는 수도 평양 근처에서 이따오 짓으로 실험하는 놈들은요, 이 미친 놈들은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평양이 그냥 다 쑥대밭이 될 텐데 이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죠. 일종의 ROK-US 그 SCM이라고 합니다.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라고 해서 전략 협상 모임 회의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서 북한 핵 사용 시나리오가 이번에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 지금 K 킬체인, 이 소위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선제 타격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우리가 작전 계획을 갖다 거기에 맞춰 대응한다 이런 건데요. 이번에 함의되는 이 양국 간에 이번에 체결된 내용은요. 핵을 사용한 이후에 할 거냐? 아니면 핵을 사용할 조짐이 발견됐을 때 할 거냐? 어느 쪽이냐 이거죠. 이번에 합의된 이 합의는요. 북에서 핵을 사용할 조짐이 보이면 선제 타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즉,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미국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의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할 조짐이 보인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또 그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게 된다는 이런 가정법을 쓰는 거야. 이런 가정을 하더라도 바로 조짐이 있다. 그럼 가서 때리는 거야.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야. 무자비하게 폭격을 해서 폭삭제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야, 북괴는 북한 괴뢰 집단은 핵을 갖고 있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 집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이 자 우리가 3축 체계를 해야 돼. 1축 선제 타격 시키는 거예요.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2축 요격이에요. 애들이 먼저 발사했을 때 그걸 떨궈야 되겠죠. 자, 3축 그 이후에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거예요. KMPR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계획에 3축이라 그래서 선제 타격하고 다음에 2축 요격을 하고 3축 대량 응징 보복하고 이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한 게 동시 패션으로 그냥 simultaneously 우리 동시통역하듯이 바로 그냥 그 순간에 다 집어넣고 불질러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30일 날 한미 간의 SCM을 통해서 나온 결정문은요. 북은 핵 사용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국제 범죄 집단이다. 그런 국제 범죄 집단인 만큼 조짐만 보이면 먼저 선제 타격에서 싹을 다 없애버리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러시아 전쟁이 지금 애들을 갖다가 돈 받고 지금 보냈죠. 자,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상한 국가에게 봉사하는 소위
군사 용역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얘네는 PMC는 PMC인데 뉴클리어 PMC야. 핵무장한 군사 용역 집단이 돼버렸다고. 북쪽 애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핵을 보유한 핵이 무장된 군사 용역 집단으로 뉴클리어 PMC, Private Military Company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눈뜨고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조짐만 보였다 하면은 가서 무차별로 잔인하게 선제응징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허망하게 흘러가는 현재 국내 정세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빛이 들어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미국에서 들려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왜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한반도의 통일을 외면해 왔는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곧 통합의 유엔사 깃발을 가지고 한반도 북녘 땅을 접수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